자, 손 뵙고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의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아,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네요. 저희 위클리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거는 아예 상상을 못하던 부분인데 아이를 키우다가 사실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반려동물을 유기를 한다거나 또는 뭐 안락사를 시키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 우리 참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걸 대행해주는 업체가 나타났어요. 이거 문구도 너무 충격적이야. 편히 보내주는 것도 아이나 가족들의 행복을 위한 방법입니다. 어우, 가증스러워. 그리고 만일 보호자분이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아이들만 데려다가 진행도 가능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나라 얘기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반려동물 장례라고 홍보하고 있는 업체 홈페이지에 보호자분들이 사정상 반려동물을 기를 수가 없다. 혹시 안락사 진행이 가능하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거기에 이제 답변으로 안락사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질문에서 안락사가 가능하고 장례 비용, 안락사 비용을 설명하고 있는 답변들이 달렸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안락사라는 게요. 사람으로 봤을 때 허용된 나라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조건이. 근데 이걸 동물에 있어서 생각하는 보호자들이 있다는 부분, 이걸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지금 여기가요. 장례업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아니 안락사는 수의사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동물의 안락사는 이제 허용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제 수의사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업체가 사실 수의사하고 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락사를 알선한 이 장례업체라고 홍보하는 업체가 있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그 안락사를 시행한 동물병원 수의사가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모두 동물단체에 의해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그러면 동물보호법 위반인가요? 그렇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요.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 금지 조항에 보면은 수의학적인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요.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우리 왜 얼마 전에 아이에게 큰 상해를 입힌 그 동물마저도 이 안락사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물보호법 외에 수의사법으로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수의사법에는 이제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그러니까 유기동물에 관해서는 네. 안락사, 인도적인 처리에 대한 원칙과 절차가 있지만 수의사법에는 그런 관련된 조항이 없고요. 결국에 동물의 안락사는 수의사 개별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사 선생님이 얘는 안락사를 해도 돼요 라고 결정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인데 이게 네.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고 좀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다른 나라 이제 뭐 가이드가 좀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수의사회 AVMA의 경우에는 동물 안락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내용은 좀 이렇습니다. 수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극복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동물을 안락사할 수 있는 주요 대상으로 이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AVMA도 어떤 원치 않는 동물 또는 뭐 입양에 부적합한 동물의 이제 안락사를 수행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요. 원치 않는 동물, 입양에 부적합한 동물, 수의사가 그렇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안락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수의사가 조언자이자 동물에 대한 전문가로서 이 동물의 상태를 설명을 하고 안락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러니까 수의사가 어떤 입양처를 찾거나 다른 노력이나 다른 방법을 제안하면서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락사밖에 방법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안락사를 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동물에 대한 전문가로서 수의사 선생님이 찾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찾아봤는데도 결국은 안락사밖에 답이 없었어요. 이럴 때 이제 허용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상황이 동물병원을 하는 수의사분들이 겪는 윤리적인 딜레마 중에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제 보호자 편의에 의한 안락사 요구거든요.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는 저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뭐 다른 동물병원 가세요. 이제 이렇게 하지만 네. 안락사를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도덕적으로는 그렇다 쳐도 어쨌든 지금까지는 수의사법으로는 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제 조건에 따라서 하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번 사례가 이 대행업체, 알선업체에서 그냥 전달한 동물을 기계적으로 수의사가 안락사를 했다면 사실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겠죠. 이게 시작이 됐단 말이죠. 이런 업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반려인들한테도 아마 이런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 이러면서 비반려인들한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알려지겠죠. 그래서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도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마련도 안 된 상황에서 이게 만연돼 버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늘 그 얘기 하잖아요.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결국 그 종착점은 사람 학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저희 많이 하는데, 동물에 있어서 안락사가 이렇게 쉽게 된다면 저는 결국은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그 공포감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의계 전체적으로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공론화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좀 강력한 처벌 조항이 빨리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하는 사건인 것 같아요. 수의사로서 어떠셨어요? 충격적이었죠. 왜냐면 이 자료를 처음에 받아보고 읽으면서도 아니 이게 정말 지금 2022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자, 여러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클리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